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이 돼 있는 자리가 누구 자리입니까? 요 3자리죠. 맞습니까? 근데 이 3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y절편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 얘는 경계가 몇인데 x가 0이었거든. 즉 이 3이라는 수는요, x가 0이라는 경계에서의 y값의 부호인 f의 0과 같았던 거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계점에서의 y값이 경계점이 a로 바꾸면 우리는 fa를 따지는데, 사실 이 알파, 베타 자리에 해당되어 있는 이 3이라는 것은 x는 0이라는 경계에서의 y값의 부호인 f0, 즉 알파, 베타의 부호를 따지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x는 0에서의 f0은 알파, 베타의 부호,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은 이래. 자, 이론은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예, 너희들이 비슷하다는데 뭐가 비슷해? 이럴까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했지만 굳이 이런 거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론적 배경일 뿐이야.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이요, 요 공식 위에 있는 요 풀이법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은 별보다 작고 한근은 별보다 크다. 조건 몇 개 필요하겠어? 당연히 한 개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사용하는 개념은 뭐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왜? 얘가 알파, 베타 부호와 관련이 있던 자리였으니까 근해 분리에서도 요 세 번째 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되셨죠? 네. 그러면 우리 밑에 네모 박스가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네모 박스 한번 읽고 거기에 오타가 있어요. 기본 유형에서 한계점 아니고요, 경계점이라고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경계점. 자, 주의 한번 읽어보자. 시작! 조건은 그대로이고 기본 유형에서 경계점이 늘어남에 따라 식만 늘어난다. 똑같아요. 두구는 3개, 그리고 서로 다른 뭐 이런 범위에 있을 때는 하나 만족하는 건 맞는데, 문제 유형에서 경계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한근은 -1과 3 사이에 있고 한근은 3보다 커.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경계점이 -1과 3 두 개가 돼버리지. 맞아? 그러면 이때는요, 식이 늘어나요. 1, 2, 3 중에 무슨 식? FA 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것만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제 읽으면 너희들이 읽어내야 돼. 요거 딱 보니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고? 아, 이거 무슨 문제구나? 근의 분리 문제구나.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문제다?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왜? 두 근이 모두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근의 분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고 가르쳤어? 외워보자. 시작! 근의 분리는 그림을 그린 후 D -A분의 B FA 순서로 풉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자, 그림을 그려라 라는 말 나오면 우리 예의를 딱 째려봐야 되지. 그림 그리려면 양쪽에 Y는 붙였다 치고 그림 그리면 되겠네. Y는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Y는 0, X축이죠. 근데 근이 몇 개 생긴대? 두 근이 생긴대. 그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에서 두 근이 생기는 이런 그림 그리면 되지.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두 근과 관련이 있는 점은 바로 교점인 요 점, 두 근과 관련이 있지? 이 교점의 X좌표값이 근이니까. 근데 두 근이 1보다 크대. 그럼 이제 얘기해봐. 1이라는 문자는 1번, 2번, 3번 세 영역 중에서 몇 번 영역에 있어야 될까?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려면 1이라는 숫자는 1번, 2번, 3번 어디에 놓여야 될까? 1번에 놓여야겠죠. 여기에 이렇게 있어야지만 두근이 1보다 큰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가 되는 점을 표시한 후에 이렇게 직선으로 올려놓으시면 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야, 크거나 작다야? 크거나 같다요. 왜? 두근이 모두 1보다 큰데 두근이 3, 3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판별식 D를 풀어봅니다. 자, 어떻게? 어머, 이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다. 그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는 0 이상이다. 그러므로 m-3은 0 이상이다. 그러므로 m은 0 이하가 되거나 m은 3 이상이다. 이렇게 구해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대칭축의 위치 따져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대칭축이요.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대칭축을 항상 누구하고 위치 비교를 해야 되냐면 경계하고. 이 경계인 1보다 대칭축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어머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크다라고 요런 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2 a 자리엔 1이네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m이 오네요. 얘가 1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m을 구했더니 m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경계점에서의 y값의 보지. 경계점이 x는 1. 그러므로 y값은 뭐가 되겠어? f1. 자, f1의 부호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게 바로 f1이야. 1일 때 y좌표가. 맞나요? f1에서 x축 위에 있으면 0보다 크다. x축 밑에 x축 밑에 이런 식으로 있어. 그럼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f1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바로 이 식이 뭐였다? fx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x자리에 1만 대입하면 함수 갖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래,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얘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라고 구해냈습니다. 자, 이거 세 개를 AND로 만족한다, OR로 만족한다? AND로 만족해야 돼요. 셋 다 만족해야 돼요. OR로 만족하면 난리 나요. 예. 그래서 세 개니까 헷갈려서 선생님이 수직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0 이하 3 이상 0 이하 3 이상. 자, 두 번째 m은 1보다 크다. 자, 그리고 세 번째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세 개를 AND로 만족한 영역 그림 보고 얘기해봐. m은 3 이상이다요. 왜? 세 줄 모두 다 있는 곳은 요 곳밖에 없죠? 그러므로 답을 내면 m은 3 이상이다. 이렇게 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모두 1보다 작다 풀어볼 거예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까? 세 가지 조건. 어떻게 할 수 있다? 두 군이 모두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풀어봅니다.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는 0. 두 군이 모두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니까 실근이어야 되겠죠? 판별식 D는 0 이상이다. 이 녀석을 만족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 뭐 해야 돼? 한 번 고생했으면 되지. 두 번 하나? 똑같은 문제인데? 0 이상일 때 이 범위 나왔어? 그래.
m은 0이야 혹은 m은 3 이상 이렇게 뺏기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서술형 평가할 때 다 표현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녀석 이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대칭축의 위치 따져야 돼. 어머, 선생님 뭘 빼놨니? 그림을 빼놨어. 그림을 빼놓으니까 이제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몰라. 그림이 없으면 두 번째부터 못해요.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아래로 골로긴 이차함수가 있는데 1보다 작으니까 1이 여기에 오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대칭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잠깐만. 아까 1보다 크다였는데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뀌면 되니까 m은 1보다 작다. 반대로만 바뀌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자,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경계점에서의 y값이 뭔데? F1. 그림 보니까 F1은 0보다 크다. 이거 똑같은데? 그러므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도 이제 뭐 해준다? 수직선 그림 그리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수직선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녀석을 파란색으로 그립니다. 그래, 0 이하, 3 이상. 얘는 m은 1보다 작다. 자, 얘는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범위 구하면 바로 이 부분만 세 줄가 있네요. 위로. 결국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 이하다 라는 요런 답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다고? 그러면 1이 1, 2, 3 중에 어디 와야 돼?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대요. 1, 2, 3이라는 영역 중에 1은 2번에 와서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을 때 몇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 한 가지. 무슨 조건?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 경계점이 몇입니까? 1. 그러므로 y값은 f1. 자, f1은 0보다 작다. 밑에 있으니까. 이거 앞에 했던 거 그대로 반대로 해주면 되지.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반대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근의 분리예요. 어때? 할만하지? 근데 애들 되게 못한다? 선생님이 가르친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선행 안 된 애들 있죠? 예. 최근엔 고하고 근의 분리를 아는 고2, 고3 때 선생님 만난 친구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진짜 못해요, 애들. 근데 너희도 개념집 20번 안 읽으면 이거 너희 거 아니다. 그치? 네, 개념집 20번 읽으면 너희 거고 개념집 20번 읽지 않으면 그냥 내 머리로 잠깐 놨다가 이제 내일 아침쯤 되면은 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슬프지?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 나 개념집 20번 읽기 제대로 잘 지금 열심히 읽으며 가고 있다! 한 명. 슬픈데 좀 합시다. 예. 야, 너희들이 이 개념집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 이 개념집만 달달달 암기해도요 문제의 80%는 그냥 풀려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80%를 그냥 손쉽게 줄줄 푼다라는 건 굉장히 실력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20%는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 풀고 이러면서 너희들이 채워나가는 건데 개념집에서 벌써 80이야. 근데 수학 점수 보통 몇 점이에요? 모의고사 보면 40점 정도 나와요. 즉 애들은 보통 40%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개념집만 읽으면 80까지 갈 수 있어. 근데 그걸 안 해? 해야지. 너희들 수능 시험 되게 쉬울 것 같죠? 얘기 한번 해줄까?
선생님이요 가르쳤던 최상위 전교 1, 2등 한다는 애들 중학교 때요 고등수학 배우기 전에 한번 수능 왜냐면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해요. 몇 월 걸로? 4학년 1학기 걸로. 본 적 있지? 네, 뭐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3월달 모의고사 본 적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수학? 네. 몇 점 나왔지? 공개 좀 해주자. 아니, 안 나와 다. 너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몇 점 나왔어? 근데요? 네. 다 그래요. 47. 47 몇 점 나왔어요? 40점, 50점, 60점, 90점? 80점 초반인가? 80점 초반. 오, 예. 대부분 근데 해보면 맨 처음 해보면 47점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애 중에서 제일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맨 처음 했을 때 50 몇 점 맞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내신 거의 99, 100 맞는 친구인데 모의고사 저 3학년 과정 다 배웠어요? 이러고서는 이제 딱 그 시험을 봤는데 56점인가? 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 선생님이 지금 이 하는 요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다 완벽하게 밟고 간 애들은 거의 모의고사 점수가요. 100점도 되게 종종 나오고요. 진짜 못 나왔을 때 이제 한두 개 틀리는 거 그 정도까지도 나와요. 그 50점에서 시작해서 거의 100 수준, 95 이상 수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너희들이 50에서 80점까지 그냥 거저 30점을 뛸 수 있는 이 기회가 개념집에 있다라는 거야. 좀 읽어라. 알겠냐? 읽으셔야 돼요. 화이팅입니다. 예, 다 그래요. 맞아. 이 계룡에 와서 맨 처음에 선생님이 테스트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제일 잘 나온 친구가 76. 대부분 애들이 4, 50점대 다 걸려 있었어요. 나름 공부 학교에서 평균 97점 이상 맞는다는 애들인데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80점 깔고 가려면 개념집 순번 읽기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13페이지 보도록. 지금 50분이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고 13페이지예요. 13페이지 할 차례 맞나? 12페이지구나. 어쩐지 뭔가 하나 빼먹은 느낌이 들었어. 자,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애매값. 이 선생님 문제 잘못 올렸지? 뭔 느낌이 이렇지? 저기서 내려야 되는 거. 오! 잘 내려야 되는구나. 막 띄워놓고 있구나. 네. 여기. 참 만나기 힘든 문제야.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기본 유형보다도 학교 내신에서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자, 기본 유형은 어때? 두 분이 모두 조건 3개 만족해야 돼. 그래서 문제 3개 풀고 다시 수직선 그림 그려서 공통범위 찾아내고 쓰잘데기 없이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약간 변형된 문제 훨씬 좋아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다음 각 조건을 만족하도록 실수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죠. 자, 근이 이런 조건이야 라는 걸로 보니까 얘는 분명 근의 분리와 관련이 돼 있는 문제예요. 자, 근의 분리는 어떻게 푼다? 시작! 그림을 그린 후 D 마이너스 A분의 B FA 이제 외웠네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얘를 째려봅니다.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래서 아래로 볼록 그림 그려줬어요. 근이 2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우선 마이너스 1, 2, 3 중에 마이너스 1을 어디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다? 1번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1. 그리고 1은 1, 2, 3 중에 어디에 그려야 된다? 2번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한 근은 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얘는 1보다 크다. 맞습니까? 그림을 우선 정확히 그리셔야 해요.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얘는 두구는 조건이야? 두구는 모두 조건이 아니야? 두구는 모두 조건이 아니에요. 한근은 1보다 크고 한근은 1보다 작아 유형에서 경계점이 늘어난 유형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얘는요. 경계점에서의 y값의 부호 두 개만 풀면 되지. 우선 f의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f의 1은 0보다 작다.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이는 이 fx라는 식의 x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2로 바뀌고 m-1 플러스 m-1은 0보다 크다. 얘 푸니까 3m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3m은 1보다 크다. m은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네. 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2n-1 플러스 n-1은 0보다 작다라고 나와서요.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m에다가 4에다가 1 빼니까 플러스 3 나오네요. 얘가 0보다 작으므로 m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AND로 만족해야 된다. OR로 만족해야 된다. AND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동시에 두 개 만족하면 m은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요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애매하다. 자, 밑에 있는 건 두근이 모두 유형이야. 시간이 꽤 걸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